안녕하세요. 저는 개간 문학동네 편집위원으로 있는 문학평론가 김건영이라고 합니다. 네, 문학동네 시상식은 시상식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의 의미가 되게 많이 있는 자리인데, 올해는 좀 엄중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상자분들하고 내빈 오정희 선생님하고 김성 선생님 이렇게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좀 작은 규모로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네, 시상을 그러면 곧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 부문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시 부문 수상자는 임유영 시인이고요. 수상작은 아침 외 8편입니다. 시 부분 심사는 박상수, 박연준, 황인찬 시인이 맡아주셨는데요. 수상작은 기품 있는 언어와 매력적인 음색으로 마치 한 권의 완결된 시집을 읽은 듯한 만족감을 준다는 평을 받으며 본심 시작부터 심사위원 모두의 지지를 받아서 수상작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시상은 문학평론가 신수정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2020년 문학동네 신인상 시부문 임유영, 2020년 문학동네 신인상에 귀하의 시 아침 외 8편이 당선되었기에 상패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9일 심사위원 박상수, 박연준, 황인찬. 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다음은 소설 부문 수상자는 김본 작가님입니다. 수상작은 내일의 집입니다. 소설 부문 심사는 소설가 기준영, 김성중, 김희설, 배명훈, 편혜영, 문학평론가 양윤희, 이나영 7분이 맡아주셨고요. 김본 씨 수상작은 탁월한 심리 묘사와 단정하고 일관성 있는 목소리가 돋보인다는 평과 함께 김성중 작가로부터는 나는 이미 당신의 팬이다 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시상은 역시 신수정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평론 부분 수상자, 박서양 선생님. 네. 수상작은 여름을 향해 한 걸음 더 박솔매론입니다. 네, 평론 부문 심사는 문학평론가 신수정, 차미령 두 분께서 맡아주셨고요. 수상작은 객관적인 시야와 사려 깊은 해석으로 박솔매 소설 고유의 인장을 감동적으로 보여준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신수정 선생님께서 시상을 해주겠습니다. 네, 2020년 문학동네 신인상 평론 부문 박서양, 2020년 문학동네 신인상에 귀하의 평론이 당선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9일 심사위원 신수정, 차미령. 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즉흥적으로 하면 분명히 후회가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집에서 짧게나마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당선 전화를 받은 날이 올해 7월 30일이었는데요. 그리고 9월 초에 문학동네 가을호를 받아서 보았습니다. 책을 받고 나서 지면에 제 시를 다시 읽어보았는데, 저는 제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공개하고 또 평가받을 일을 오랫동안 두려워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대하고 보니 생각만큼 그렇게 끔찍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물론 저에게 송구한 심사평에 입은 격려 덕분이 크지만 그 외에 또 여기 인쇄된 저로부터 떨어져 나간 시를 거리를 두고 보니 시가 나 자신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얘기해 주었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던 바로 그 사실을 실감하게 되어서 무척 기뻤습니다. 조금 더 자유로워진 듯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홀가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가 글이 나를 어딘가 다른 곳, 그러니까 제 자아의 작은 문제가 아니라 낯설고 어렵고 새로운 사회의 공간으로, 그런 곳으로 저를 옮겨주지 않을까 했던 오랫동안 해온 그 막연한 생각에 작은 확신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는데 나 자신 이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더 대면하고 싶습니다. 쓰면서 배우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무엇과 싸워왔으며 앞으로는 무엇과 더 싸워야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바꿔보고 다른 질문도 던져보고 또 고민하라는 것이 신인상의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인이 되신 두 분 할머니
유복남님과 박두수님의 함자를 꼭 불러드리고 싶었고요. 무척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등단 소식을 들은 날은 율동공원까지 걸어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오랜만에 돌아온 출근하지 않는 월요일이었습니다. 올해 여름 중 가장 습하고 더운 날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40분 거리를 미련하게 걸어갔습니다. 가도 가도 목적지에 도달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이만 돌아갈까? 이쯤 했으면 되지 않나 싶은 마음에 돌아보면 꽤 먼 거리를 걸어와서 포기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이때까지 걸어온 게 아까워 물속을 걷는 것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입고 있던 원피스가 땀에 다 젖고 가방끈이 어깨를 짓누르고 내뱉은 숨이 마스크에 막혀 되돌아오고 그렇게 걷다 보니 가진 힘을 다 소진하고 몸의 수분이 모두 사라진 것 같은 때에서야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더위를 식혀줄 에어컨도 없는 곳에 앉아 이제는 또 어떻게 돌아가야 하나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나중에 생각하자고 생각하던 중에 문학동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설을 쓴다는 일이 꼭 그런 것만 같습니다.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한참 뒤처졌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이만큼 왔다. 갈 길이 멀지만 이만큼이나 왔으니 이젠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해야 하는 일 같습니다. 하마터면 왔던 길을 돌아갈 뻔했는데 때마침 아주 작은 길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멀지만 벌써 이만큼이나 왔으니 이젠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부디 무탈한 여름을 보내고 싶다고 매년 기도하는데 대단하지는 못해도 무탈한 날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듯해 안심이 되었습니다. 얼떨떨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고마운 사람들은 모두 지면을 통해 적었는데 가족들은 어쩐지 저의 소설을 읽을 것 같지 않아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고마움을 전합니다. 매년 여름이 돌아오면 귀환 불능지점을 기쁘게 맞이한 그날을 떠올릴 것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해보는 게 굉장히 오래간만의 일이라서 지금 굉장히 떨리는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상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상을 받기에는 아직 책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공부의 양도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좀 큰 상을 덜컥 받아버린 것 같아서 조금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글을 쓰기 위한 원동력으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사평에서 저에게 격려를 보내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과 문학동네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자리에서는 곧바로 이어서 2020년 김승옥 문학상 시상식도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김승옥 문학상은 1960년대 한국 현대소설의 빛나는 한 정점을 보여준 작가 김승옥의 등단 50주년을 기념하여 제정된 문학상으로 작년부터 순천시의 지원으로 문학동네가 새로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등단 10년 이상의 작가들이 1년간 발표한 단편소설 가운데 가장 뛰어난 7편을 뽑고 그중 대상작 1편, 우수상 6편을 선정하였습니다. 올해는 김화영, 류보선, 백지은, 신수정, 윤대영, 윤성희, 하성란 선생님께서 심사를 해주셨고요. 네, 대상작인 김금희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미시적이고 성찰적인 한 세대, 한 시절의 기억에 대한 복원으로서 소설 장르가 아니고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자리를 보여주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시상은 김승옥 선생님께서 직접 진행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2020 김승옥 문학상 대상 김금희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 2020년 김승옥 문학상에 기화의 소설이 선정되었기에 상패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9일 김승옥 문학상 운영위원회. 네, 대상 수상 작가에게는 상패와 상금 5천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께 정말 특별한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팬데믹이라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를 격려하기 위해 와주신 김승옥 선생님, 오정희 선생님,
신수정 선생님, 그리고 김승호 문학상 운영위원회 분들과 심사위원 선생님들, 순천시 문학동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제게는 어느 때보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들어왔던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환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지만 이렇게 좋은 격려를 받아서 힘이 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이 상만은 부담이나 무게를 잠시 덜고, 제가 그 전화를 받았을 때 굉장히 좀 너무 좋아해서 전화를 거신 분이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별 얘기를 다 했거든요.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로 기쁘게만 받아들였던 상인 것 같습니다. 겨울이 오면서 저는 김승호 선생님 작품들을 다시 읽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에 읽은 김승호 선생님 작품 중에는 흰 벽에 흰 꽃을 그려달라는 말을 듣고 막막해하는 아이에게 유독 마음이 갔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이 가시지 않은 시절 흰 크레용으로 그리는 흰 꽃이란 얼마나 오랜 분투와 자기 싸움이 필요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시에 많은 사람들을 잃는다는 점에서 오늘의 팬데믹도 전쟁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앞으로 소설이 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작품에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생각해보니까 어쩌면 저는 제 스스로의 짐작보다도 소설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랑에 대한 격려라고 여기며 앞으로 더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안전히 겨울을 보내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정입니다. 작가로 산다는 게, 글을 쓴다는 거, 글을 쓰고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대안도 있은 게 틀림없는데, 그런 자리 겪는 줄도 하지 않고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가 심사 경위를 조금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심사 경위를 조금 생략하다시피 하고 심사평들만 조금 나와서, 제가 본 기억에 의하면 이번에도 저희 문학동네 신인상에는 너무너무 많은 응모자들이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저런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눈 밝은 그 서로 간의 토의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힘든 일이 많더라도 그때 그 기분, 그 출발, 그 문만 통과하면 될 것 같았던 그 열망, 그걸 꼭 좀 되살려 주시고 다시 원점에서 새로 출발해 주신다면 항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세계로 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와 함께 계속 건강하게 늘 이런 자리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